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여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산후 우울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임신과 출산 또 이런 것들은 또 우리 여성들한테 아주 중요한 사실 인생 사건이 되는데요. 그렇게 뭔가 아주 축복을 받고 또 남들에게는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그런 일들이 어떤 경우는 뭔가 그로 인한 많은 변화들 때문에 스트레스로 느껴지고 또 그로 인해서는 많은 감정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또 힘들어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신, 출산, 그러해서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사실 몸도 좀 무거워지고 다리도 무거워지고 또 신체 체형도 라인이 이제 D라인으로 바뀌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스트레스로 와닿을 수도 있고요. 또는 본인도 모르게 심한 정도의 그런 감정의 기복,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들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당황스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남들은 다 좋은 일이고 축복받는 일이라 하지만 스스로가 왜 나는 좋지가 않지? 나는 뭔가 왜 이렇게 이상하지? 이런 느낌처럼 이렇게 당황스러움을 출산 후에 경험을 하시게들 됩니다. 출산 후에는 사실 많은 부분 어떤 호르몬의 영향으로 산모들마다의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좀 감정의 변화를 많이 느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루 동안에도 여러 번 이제 자주 감정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감정 변화들이 이제 사실 좀 많이 당황스럽고 힘들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그런 산모들은 이런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인 어떤 변화들에 잘 적응을 하시고 또 그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말씀드릴 상황은 산욕기 여성의 어떤 10% 가량에서 의미 있는 정도의 이제 일상을 많이 방해하고 주관적인 고통이 심한 정도의 우울 증상, 불안 증상을 보이는 산후 우울증에 대한 경우를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개는 보통 출산 직후에 한 3개월 이내에 이제 증상이 생기는 게 흔하고요. 보통은 이제 6개월 전후로 해서는 증상이 완화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 이제 전형적인데 일부에서는 1년 이상까지 그런 증상들로 많은 고통을 겪으시게 돼요. 조금 비교를 해서 구별을 하셔야 될 점은 산후 우울감, 그러니까 포스트파tum 블루라고 하는 컨디션과 산후 우울증과 관련된 그런 컨디션이 좀 차이가 난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후 우울감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의 이제 출산을 겪고 아이가 출생한 직후에 산모의 한 50% 가량이 경험을 하는 그런 뭔가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좀 일시적인 상태이고 보통은 되게 우울하다, 뭐 슬프다, 불안하다, 좀 짜증이 난다 이런 정도로 경험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수일 안에 사실 많은 부분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심각한 정도의 증상들이 생기지 않아요. 뭔가 그 의욕저하나 또는 수면장애가 때로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아주 가볍고 자살사고라던가 뭔가 죄책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산후 우울증은 그와 다르게 의욕저하가 심하고 심한 수면장애를 겪고 이제 증상 자체가 심해지면 이제 죄책감 또는 어떤 자살사고 등에까지 이제 증상을 심하게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우울증과 관련된 과거력의 영향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와 관련된 가족력이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산후 우울증의 특징적인 어떤 증상이나 내용들이라고 하면요. 아기와 노는 것이 그 자체가 뭔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느껴지고 즐겁지가 않고 아기가 자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쉬어야 되는 그런 시간 동안에도 잘 쉴 수 있거나 이제 긴장이 이렇게 놓이질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집중도 어렵고 또는 음식도 잘 드시지 못하고 식욕이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는 상태처럼 느껴지고 또는 뭔가 쉽게 한 가지 결정을 내리지도 못하고 스스로 내가 엄마로서 뭔가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지고 또는 때로는 외롭고 혼자 있고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뭔가 심한 어떤 자괴감에 또는 이게 더 심해지면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사실 반드시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으셔야 하고
이런 컨디션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변의 어떤 도움이나 어떤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런 상태를 이제 그냥 두시고 또는 그 상태가 더 악화가 되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되게 되면 사실 산후 정신병적 우울증이라고 하는 망상이나 환청을 동반한 그런 정신병적인 증상을 동반한 사실 상태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산후 정신병적 우울증에 이르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러니까 산모의 1000명당 한두 명 정도로 발생이 되지만 사실 이런 상태는 아주 심각한 상태로 이제 판단하셔야 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그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산후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보통은 이제 임신, 출산 또는 아기의 탄생 또는 육아 이런 것들이 어떤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산후우울증이 온다고 흔히들 이해를 하시겠지만 물론 그런 부분들도 사실 중요한 어떤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학적으로는 산후우울증의 원인으로 사실 출산 이후에 몸의 어떤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변화들로 인해서 우울증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이해됩니다. 뇌 기능도 사실 변할 수가 있고요. 또는 산후에 여러 신체에 일어나는 호르몬의 변화들 또는 그로 인한 어떤 뇌 기능의 변화들이 사실 산후 우울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혹시 이제 출산 후에 어떤 합병증을 겪거나 또는 출생한 아이의 어떤 건강 상태가 나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어떤 지지나 또는 그런 결혼 생활의 어떤 불만족 또는 불화들이 이제 스트레스로 가중되어서 산후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는 그 산모의 어떤 과거력, 출산 전에 정신과적 과거력이 있었다거나 또는 우울증과 관련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산후 우울증의 위험 요인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산후 우울증은 사실 그 산모에게만 이제 어떤 악영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출생하는 아이에게도 사실 좀 악영향이 미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정서적인 또는 행동적인, 인지적인 발달에 산모의 산후 우울증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산모는 아기에게 좀 불안정한 또는 좀 더 이렇게 불안정한 애착 반응을 더 많이 보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모의 또는 산모의 그런 반응들이 아이가 좀 더 안정되게 또는 정서적인 안정감 또는 인지적인 행동적인 여러 발달 과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의 어떤 우울증 상태 또는 좀 불안정한 어떤 정서 상태가 아이와의 그런 엄마와 아이가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요. 반드시 산후 우울증은 적극적으로 관리되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특히 조기에 진단을 받고 주변으로부터 여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제 되어야 하겠습니다. 보통 아이를 이제 출산하고 어머니들이 흔히 겪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산후 우울감과 산후 우울증은 구별되어야 하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 또 잘 구별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이제 정서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조기에 산후 우울증이 진단되고 또 치료받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산후 우울증의 치료는 사실 흔히 이제 하는 그런 우울증 치료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약물 치료 또는 정신 치료 또는 그와 다른 또 다양한 다른 여러 가지 치료들을 이제 받을 수가 있겠고요.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심리적인 또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런 위험 요인들이 이제 경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치료에는 반드시 그런 산모의 심리 사회적인 스트레스나 또 다양한 주변의 어떤 환경들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하는 치료들이 되면 이제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예방적인 어떤 또는 산후 우울감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산후에는 그러니까 신체적인 어떤 여러 변화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몸도 변하고 또는 그에 따라 뇌 기능 또는 신경의 어떤 기능들도 많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변화들로부터 몸이 적절하게 회복이 되고, 특히 몸이, 신체가 회복이 되는 거는 여러 측면에서 이제 정서적인 또는 그런 회복들과 이렇게 또 다른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따로가 아니듯이 이제 신체적인 어떤 회복을 돕는 여러 가지 방법들, 특히 충분히 휴식하고 또는 잘 자고 또 잘 먹고 그런 규칙적인 생활들을 잘 실천하고 하는 것이 사실 산후 우울증을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이를 돌보고 또 여러 상황들이 겹치고 급하면 사실 충분히 참 휴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는 충분한 휴식이라는 건 짬날 때마다 휴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휴식은 계획을 가지고 내가 하루 중에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또 그 시간이 적절한 휴식과 좋은 방법으로 잘 휴식할 수 있도록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일일 미니 휴가 계획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 중에 좀 잘 쉴 수 있는 시간,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신경 쓰고 또 주변 집안일을 챙기고 이런 산모들의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집안일로 인한 가중들로부터 좀 충분히 벗어나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그런 시간에는 내가 좋아하는 뭐 근사한 차를 한 잔 마신다거나 마사지를 받는다거나 또 라디오 청취를 한다거나 내가 또 편안할 수 있는 어떤 글을 읽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딱 정해놓고 본인의 마음의 여러 가지 불편들을 좀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 사실 그와 관련된 산모를 위하는 그런 휴식 시간 제공이라던가 또는 정서적인 어떤 지지라던가 충분한 의사소통이라던가 또는 지지적인 어떤 내용들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잘 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경우들도 종종은 있지요. 그런 경우에 사실 거주 지역에서 제공되고 있는 어떤 보건소 또는 또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을 통한 어떤 산모 지원 체계 또는 그에 따른 어떤 지지 프로그램들을 좀 더 충분히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말 산후에 불편한 어떤 정서적인 또는 어떤 심리적인 또는 몸의 어떤 변화들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좀 상담 나누시고 또는 그에 대해서 어떤 병원을 방문해서 또 정기 검진을 받으시고 충분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산후 우울증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후에 또는 출산으로 인한 아기의 어떤 출생으로 인한 사실 다양한 어떤 심리적인 사회적인 변화들을 경험을 하시겠습니다. 이게 어떤 개인의 또는 산모 개인의 어떤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주변의 도움들이 필요하다고 사실 강조를 드리고 싶고 특히 흔히 겪는 산후 우울감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게 그냥 그저 저절로 낫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사실 본인이 느끼는 또는 주변에서 관찰하시는 그런 산모의 그런 정신건강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전문가와 또는 주변 어떤 적극적인 도움을 이용하시고 또 그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대처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